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한 휴전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에서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가 됐고 휴전 후에 우크라이나의 유럽군 주둔 방안까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 임무를 위한 유럽군 파병을 논의할 예정이라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폴란드 방문은 지난 7일 파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파리에서의 3자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확실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1월 백악관에 복귀하면 러시아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마크롱과 투스크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은 평화유지군 성격의 유럽군 파병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서 마크롱 대통령이 거론한 적이 있는 우크라이나라오의 군사교관을 파견하겠다는 구상과는 별도의 군인 파견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전날 폴란드 매체인 제치포스폴리타를 통해 먼저 나왔습니다. 제치포스폴리타는 프랑스와 폴란드 양국은 외국군과 함께 평화유지군 4만 명을 꾸려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도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유지군 배치를 보도하면서 한 EU 외교 관련은 제치포스폴리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국적 평화유지군 구성에 참여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놓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정말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를 만난 것은 폴란드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 EU의 의장국을 맡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스크 총리는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전쟁 기간 내내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지원 허브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폴란드 고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 측 제안에 놀랐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평화유지 임무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양자 논의가 아니라 유엔이나 유럽 안보 협력기구 그러니까 OSCE에서 결정해야 한다. 폴란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나토 형식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취임할 때까지는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는 나토가 해야 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장 위에 있다. 우리는 동맹으로 나갈 것이다. 개별 국가 아니라 나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하는 휴전 후 우크라이나의 유럽군 주둔 방안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력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렘린궁은 이미 우크라이나 종전 방향에 대해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소유로 인정을 하고 수도 키우를 비롯한 3분의 1 지역은 사실상의 중립지역으로 하되 친러시아 정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유럽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휴전 후 우크라이나의 유럽군으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유럽군이 오히려 러시아를 향해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러시아가 역으로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을 한다고 해놓고 언제든지 이를 뒤집고 또다시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만들었고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평화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만 남기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부다페스트 각서가 휴지 조각이 된 국제적 현실을 묵과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와 함께 남겨진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부터 문서 형태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호소한 것도 바로 우크라이나 정전 방식이 과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안전보장을 해놓고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보장한다는 안전보장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읍설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주도적인 것도 당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책임감을 갖고 휴전 후 우크라이나의 영구한 평화 보장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뉴욕 포스트하고의 전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프랑스 파리 회동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를 원한다. 이건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부 사항은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70만 명을 잃은 상황이라면 이젠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가 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아사드 정권이 무력화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쇠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관점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미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라이벌에게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패하고 미국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소식통 2명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또한 푸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아마도 중국뿐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진정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마크롱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2024년의 푸틴은 2017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일기를 시작한 해인데 그때의 푸틴과 지금의 푸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마크롱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사드 알 아사드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이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점을 들어서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설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역시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전달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을 볼 때 이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에 흔히 생각했던 대로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방안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전선에서 일단 휴전을 하고 더 이상 전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언하는 방안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평화 보장을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유럽군으로 짜여진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방안에 대해서 푸틴이 거부한다면 그때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틀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지는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슬쩍 합병했고 또 8년 후인 2022년에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는 푸틴의 반복되는 행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반석을 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잃어버린 영토 수복을 위한 전쟁 대신에 현재 상태로서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현 상황에서의 우크라이나 안정 방안만 고민하면 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축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